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사렛대학교 에코그린센터 강사 서주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들아 스마트하게 그린 DF를 잡아라 프로그램은 환경과 관련된 녹색 디자인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직업 소개와 더불어 녹색 체험 실습을 통해 녹색 복지의 인식을 심어주고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수업은 3주차로 토양오염 자원 배출을 잡아라입니다. 오늘의 활동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두 번째, 토양오염 자원 배출 알아보기입니다. 세 번째, 오염부지 정화연구원 알아보기입니다. 네 번째, 폐기물 처리 기술자 알아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만족도 설문지 작성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오염 자원 배출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두 번째, 오염부지 정화연구원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 기술자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수업 후에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해봅시다. 그러면 토양오염 자원 배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12월 5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세계 토양의 날입니다. 국제연합에서 인간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토양을 자원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매년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 매년 3월 11일은 무슨 날일까요? 흙의 날입니다.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토양의 해를 맞아 인류 생활의 기반이 되는 흙을 아끼고 보존하고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2015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흙의 날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이 천지인, 3원과 농업, 농촌, 농민의 3농을 의미하고 흙토를 풀면 10과 1이 되기 때문에 흙의 날을 3월 11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흙토, 흙덩이 양, 더러울 오, 물들염, 토양오염이고요. 토양오염은 산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의해 토양이 오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관련된 법인데요. 토양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토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토양환경보전법에서의 정의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토양오염 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토양오염의 주범인 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의 발생과 처리입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입니다. 폐기물과 쓰레기.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이 중 쓰레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필요 없게 된 물질을 뜻하는 것으로서 넓게는 폐기물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발생에서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무려 약 55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배출량이 많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버려지는 것들 중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해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50%, 사무실에서는 종이류가 약 50%,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75%나 발생된다고 해요. 다음으로 쓰레기 처리입니다. 쓰레기 처리에서 감량과 재활용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감량과 재활용이고요. 가정이나 산업체 모두가 제품의 발생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다시 자원화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생 매립입니다. 폐기물의 분해를 쉽게 하고 2차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생 매립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생 매립은 폐기물 더미 속의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침출수의 토양 유입을 방지하여 메탄가스를 난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의 안전 소각입니다. 소각은 일부의 열을 재이용하는 것 외에는 자원을 완전히 파괴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또한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보다는 감량화와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환경 관련 용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필환경시대 들어보셨어요? 필환경시대는 환경보호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필수 항목이 되는 시대입니다. 현재 지금 필환경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자원순환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의 날은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공동으로 9월 6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9월 6일을 제정하였을까요? 9와 6을 뒤집으면 서로 닮았기 때문에 순환을 상징하므로 9월 6일로 지정했다고 해요. 그럼 자원과 자원순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원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치 있게 사용되는 물건을 말해요. 그리고 자원순환은 생산이나 소비 등의 경제활동에 수반된 폐기물을 억제하고 적절하게 재활용, 회수, 처리 등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순환의 필요성입니다.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그대로 버리는 것을 통해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대로 버리는 대신에 새롭게 활용하는 것으로 온실가스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원순환을 시작할 수 있는 3R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R 운동이란 절약, 재사용, 재활용을 의미합니다. 리듀스, 자원 줄이기, 리유즈, 자원 재사용, 리사이클, 자원 재활용입니다. 먼저 자원 줄이기는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자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자원 재사용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쉽게 버려지는 일회용품 대신에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재활용입니다. 발생한 쓰레기가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이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이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원순환의 시작, 3R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앞에 화면에 있는 표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다음은 자원순환을 위한 분리배출 표시제라고 해요. 방금 보신 그 마크가 자원순환을 위한 분리배출 표시제예요. 분리배출 표시제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이 세모 마크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재활용 자원순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봉지로 만드는 가로수 보호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16일 환경부와 지역 순환형 재활용 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경기도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가로수 보호판으로 만들어 우선 성남시에 설치하고 추후 다른 지자체에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호판 한 개를 만드는데 라면 봉지 약 3,645개 분량의 폐비닐이 필요한데요. 철에 비해서는 가볍지만 견고하고 무엇보다 빗물 침투가 잘 돼 가로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록 쌓이는 폐비닐, 자연 분해도 안 되고 태우면 환경 오염이 걱정이죠. 딱히 재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빗물 침투형 가로수 보호판을 만들 수 있다니 폐비닐 재활용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다음으로 분리수거 방법입니다.
플라스틱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되어 있는 상표와 스티커 등을 제거한 뒤에 압착해서 배출하며 기타 플라스틱류는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인 부분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이류 분리수거 방법이에요. 상자는 상자에 붙어있는 배송 통장 종이와 박스 테이프 등을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펼쳐서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신문은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에 묶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리병입니다. 유리병은 이물질 없이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배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과 라벨에 보증급, 환불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사용을 위해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 반환해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빈 용기 보증금은 한 명이 하루에 30병까지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금속 캔유입니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스티커, 비닐,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인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최대한 압착해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 등은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후에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은 용기나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완충제의 경우에는 포장지, 스티커 등 다른 재질 부분을 제거한 뒤에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고 이물질 제거가 힘든 경우에는 부피를 줄여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입니다. 폐활관광 등 폐건전지, 폐식용유는 전용 수거함에 꼭 넣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분리수거, 분리배출 관련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비닐류는 색상이나 재활용 마크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어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상자류는 테이프, 운동장,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배출하면 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용기류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씻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음식물 포장재는 포장재가 이물질, 오염, 색상이 있는 것, 코팅된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앞에서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러면 이제 분리수거의 핵심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운다. 두 번째, 헹군다. 세 번째, 분리한다. 네 번째, 섞지 않는다. 이고요. 비운다는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배출하는 것입니다. 헹군다는 이물질, 음식물 등을 닦거나 헹궈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분리한다는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을 제거하여 배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섞지 않는다.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한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토양오염 자원 배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토양오염 자원 배출에 대응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우리 관련 직업으로 오염부지 정화연구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된 토양. 이렇게 토양에 유입된 중금속은 현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와 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획기적인 토양 정화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이 있다.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전국을 누비며 토양을 치료하는 김재곤 박사 연구팀.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토양을 물려주기 위해 똘똘 뭉친 이들을 연구소 365가 만나봤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민의 터전인 국토보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그리고 이곳에 토양오염 정화 기술을 연구하는 환경지질연구실이 있다. 저희들이 이제 속해 있는 환경지질연구실은
그 지구 환경의 오염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또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오염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실이 저희 그 환경지질연구실입니다. 이색 직업으로도 꼽힌 토양정화연구원은 어떤 일을 할까? 전문가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고 법적 기준 이상의 오염 물질이 확인되면 오염부지 복원에 들어간다.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2008년 정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지금 총 30회 6명의 정도? 연구원이 마음을 맞춰 토양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특히 환경 분야에 앞으로 예상되는 게 그 원자로 원전이 폐쇄될 때 그 일부 지역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돼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원전 부지의 그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고요. 뭐 그런 그 ODA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저개발 국가를 도와주는 그런 원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저희 기술들이 함께 포함돼서 좀 그런 해외에서도 우리 기술을 이용한 그 토양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게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아름다운 강산은 원래 상태대로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람이라는 연구진.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토양 오염의 가장 좋은 대응책은 사전 예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그러면 우리 같이 오염부지 정화연구원이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된 땅과 지하수를 정화하는 전문가로서 특정 지역의 토양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토양 오염 개선 및 방지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오염부지 정화연구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연구 기술 개발, 특허 및 신기술 인증과 같은 지적 재산권 획득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오염 정화 여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미생물로 오염 부지를 정화할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미생물을 배양 실험을 합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실제 오염 부지를 정밀 조사하고 정화 시공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유류 저장 탱크와 같은 오염 보관 시설물은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양 오염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정밀 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법적 기준 이상의 오염 물질이 확인되면 오염 부지 정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염 부지 정화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자질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토양 오염과 같은 오염 현장 내에서도 그 특성이 지점마다 매우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토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과 함께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업무가 많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염부지 정화연구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 기술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우리의 생활 수준과 무궁무진하게 발전해가는 산업. 그런데 이와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쓰레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만 무려 4만 톤. 일반 폐기물은 물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산업 폐기물 또한 늘고 있다는데 쓰레기를 버릴 공간까지 점점 줄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은 그야말로 세계인의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자, 이에 따라서 꼭 필요해지는 직업이 있다는데 쌓여가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놀라운 사람들. 우리의 미래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폐기물 처리 기술자를 만나본다. 경기도 화성의 한 업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니 불장난이라도 하는 건지 뭔가를 태우고 있네요. 잘 타네 이 정도면. 산소가 좀 유입이 돼야 아무래도 좀 화력이 좋아지고 더 잘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화력 잘 탄다고요?
아니 대체 옹기종기 모여서 뭘 태우고 있는 거예요? 생활 폐기물을 가공을 해서 만든 고형 연료를 좀 태우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로 이 연료를 만들었다는데 가까이서 살펴보니 진짜 폐기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일 점점 더 궁금해진다. 폐기물 기술자라고 하면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부터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들을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하거나 에너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련된 일들을 하는 기술자들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바로 폐기물 처리 기술자구나. 쉽게 말해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사람이라는데, 자, 이들이 하는 일을 조금 더 알아보면 폐기물의 성분을 조사하고 분석해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분리하는 처리 시설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도 바로 이들의 몫이다. 또한 처리 시설에 문제는 없는지, 혹시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점검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폐기물을 연구해서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단다. 자, 그 이름도 생소했던 폐기물 처리 기술자. 알면 알수록 하는 일도 참 많고 궁금해지는 직업이다.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 관련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산업의 규모도 커질 전망이니 폐기물 처리 기술자란 직업 전망 또한 밝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그러면 같이 폐기물 처리 기술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술자는 일반 및 산업 폐기물의 관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계획, 지도, 안전진단 및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기술자가 하는 일은 간단하게 보면은 폐기물 특성 조사 및 분석과 폐기물 처리 시설 설계 및 제작, 폐기물 처리 시설 점검, 폐기물 자원화 연구,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폐기물 처리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빈틈없는 기계 설계로 완벽하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으로써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성분의 폐기물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 위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폐기물의 원료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과학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폐기물 처리 기술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다음으로 만족도 설문지 작성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만족도 설문지를 다운받아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오염 자원 배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오염부지정화연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 기술자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토양오염 자원 배출, 오염부지정화연구원, 폐기물 처리 기술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모두 배웠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3주차 토양오염 자원 배출을 잡아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